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문을 활짝 열어 제낀 이후로 0.5%포인트를 올리는 적은 없었습니다. 원래 금리는 보통 0.25씩 딱딱딱 가는 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공통된 컨센서스였는데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걸 뭐 지금에 와서는 원래 정상이었던 0.25%포인트 올리거나 내리는 걸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장아장. 그다음에 0.5%포인트는 뭡니까? 아장아장보다 크니까 빅 스텝이라고 빅스텝. 부르는. 그럼 0.75%포인트는 0.5보다 빅보다 더 크잖아. 세 걸음이네. 그렇죠.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예, 자이언트 스텝이고 거기서 지금은 무시무시한 얘기까지 나오는 게 네 100bp, 걸음. 네 걸음. 그러니까 1%포인트를 올리는 거. 한 번에. 한 방에 올리는 걸 지금 울트라 스텝. 울트라 스텝. 뭐 이렇게 전보 스텝.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아니 한국은행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네. 뭐 빅스텝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도 됩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밑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굉장히 이제 그 저희가 기자회견을 기자 취재할 때 가보면 처음에 가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네. 한국은행 기자실 가보고 네. 깜짝 놀랐어.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나타나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대외 불안정성이 뭔 소리야 도대체. 점차 증가되면서 네. 경기의 하방 압력이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냐? 이 말 하나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몸 사리는 거지. 굉장히 조심하는 거고 한국은행에 딱 출입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료 줍니다. 이제 이만큼 나와 이만큼. 7월 금통위 자료 그러면은 우리 기자들이 하는 거는 6월 달 걸 띄워놔. 그런 다음에 7월 달 거 옆에 띄워놔. 바뀐 거 뭐냐? 바뀐 단어 뭐냐? 형광펜으로 짝짝 긋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단어 바꿔. 점차 하락이 하락으로 하락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거야. 더 경기 침체에 무게를 실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한국은행이 우리가 너 언제 빅스텝 한다고 그랬어. 하지만 이 기자들이 해독하는 방식은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지금보다는 경기보다는 물가에 더 집중한 통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겠어요?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지.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굳이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라는 거는 0.25%포인트 올리면서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어? 그러면 0.5?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첫째는 금리를 안 올릴 수 없어. 지금 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니까 잡아야 됩니다. 네. 올리긴 올려. 그럼 두 번째, 올리긴 올리는데 이걸 봐야 되죠. 자, 물가. 무조건 올려야 돼요. 네. 올리긴 올려야 돼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물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게 중요하죠. 네. 이게 어떤 겁니까? 이 한미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미국 지난번에 은행을 좀 비유해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염총장은행이 굉장히 안정하고 안정적이고 규모도 큰데 뭐 금리까지 더 준다고 하면 돈을 빼가지고 여기 넣지 않겠어요? 다 일로 오지.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불안정하거나 소규모 경제에서는 금리를 높게 쳐준단 말이야. 야, 내가 금리 줄게. 일로 와. 그랬는데 갑자기 우량은행에서 아야, 내가 더 금리 더 줄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형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1% 주고 네.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5% 주면 다 안전한 크고 그렇지. 더 많이 주는데 예금 다 모아도 글로 되겠다. 가겠지. 글로 가겠지. 그러면 이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건 미국 같이 초강대국의 경제가 지금 스트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국제적인 투자 자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 한국이 아무리 의를 지킨다고 해도 아니 돈의 의리가 어디 있어? 그치. 미국으로 다 가는 거지. 그쵸. 그러면 급격한 자본 유출에 의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어떤 경제학계에서 어떤 관측인데 물론 한국이 이제 펀더멘탈이야 세계 10인데 또 빠져나가는 거래 비용도 있고 그렇게는 안 나갈 거야. 아니 우리 저축은행 뭐 튼실해. 뭐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반대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이 그래프를 좀 봐주시면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미 붙었어요. 네. 우리가 1.75인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하는 바람에 네. 쑥 이렇게 올라왔어. 그래서 이미 똑같아졌어 지금. 아니 염총장하고 지금 내가 그 저기 계단 오르내리기 시합을 하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염 총장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어. 근데 뭐 아니 뭐 좀 저 멀리서 오길래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었어. 토끼와 거북이처럼. 근데 갑자기 염 총장이 갑자기 2계단씩 뛰어 올라. 그럼 내가 좀 쫄리잖아. 쪼이지. 그럼 내가 한 계단씩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나도 2계단씩은 가야. 근데 갑자기 뒤에 보니까 3계단, 4계단씩 쫓아오고 있어. 3계단 올라. 3계단, 4계단씩 쫓아오고 있어. 이만큼 그러면 앞서서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한 걸음 가서? 한 걸음 가지고는 안 되겠네. 당연히 안 되죠. 그럼 빅스텝 얘기가 당연히 그렇죠.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 지금 또 말씀드린 순간 네. 도널드 트럼프 형님이 네. BOK 125 BP increase King Kong step go go 그러셨습니다. 이 100bp가 1%포인트인데 125bp면은 1.2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거거든요. 트럼프 형님이 역시 이제 자산가에다가 부동산 재벌이기 때문에 좀 돈 좀 아시는 분이에요. 금리를 좀 아시는 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올리다가는 오징어 게임의 한 대사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좀 고려해서 일단은 타협점을 찾은 게 빅스텝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저기 형님 트럼프 형님께 또 후원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이 1%포인트 100bp 올린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하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지금 뭐가 문제냐면 미국이 요 다음 스텝도 지금 엄청 크게 올릴 거라고 예고를 사실상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사실 빅스텝도 작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 쫓아오는 형국을 잘 봐야 되는데 내일 내일 저녁 오늘 저녁인가요? 예, 오늘 밤 저녁 10시부터 오늘 내일 밤 새벽 사이 10시에 아주 중요한 통계가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다음 네. 슬라이드. 네. 바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컨슈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부 시간으로 오전에 13일 오전 8시 30분에 나옵니다. 발표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미국도 금리를 결정할 때 우리도 물가를 보니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야 물가가 지금 6월 달엔 얼마 나왔어?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6월 달 CPI가 물가 지수가 이제 오늘 밤에 한국 시간은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블룸버그나 이런 이제 경제 매체에서는 8.8%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네. 8.8%. 시대가 달라지긴 했네요. 시대가 달라졌죠. 제가 경제부에서 기사 쓸 때만 해도 몇 년 전이죠. 그렇죠. 0%대 물가 행진, 저물가 오나, 그렇죠. 디플레이션 우려 이런 기사들 썼던 게 몇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8.8%인데 이게 시장 컨센서스라고 보면 그렇죠.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페드가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야 우리 자이언트 스텝 가지고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야 이거 100bp 올려야 되나?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은행은 또 더 압박이 크겠죠. 사실 이번에 오늘 빅스텝은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네. 요 다음에도 빅스텝 하냐 안 하냐. 그렇죠. 이 다음 빅스텝보다 더 나가냐 안 나가냐. 사실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뭐 빅스텝 3번이면 전보 스텝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가파르게 그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 포인트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만 이제 요 헤드라인 기사를 보시면 이제 CNBC 아침 기사인데 저희가 컨슈머 인플레이션이 expected to 그러니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even hotter. 훨씬 이제 좀 뜨거울 걸로 예상이 된다. 8.8%나 그 전에 5월달 수치가 8.4%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8이면 더 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원래 영어 지문은 이제 수능 문제 풀 때도 however 뒤가 본론이에요. 더 다음을 봐야 돼요. 더 다음을 봐야 됩니다. It could be peaking.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월 달이 가장 최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쵸.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6월 달 이후의 물가는 그래도 8.8보다는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네,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그걸 지켜봐야 되고 지금 헬리오킴님 질문 좀 답변 드리고 가죠. 네. 그렇다면 왜 19년엔 이 그래프를 봐야 되겠다. 네. 2019년에는 왜 미국이 금리가 높았나요? 그러셨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2019년도의 금리가 정상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정도 기준 금리가. 근데 미국도 2000년대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뒷목이 좀 서늘하지 않겠어요? 너무 많이 풀었어. 너무 많이 풀었다. 너무 많이 먹었다. 야, 그럼 서서히 정상화를 하자. 서서히 정상화를 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2019년까지. 그런데 2019년 말에 뭐가 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가 오면서 전 세계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으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지금 얼마큼 내린 거예요, 지금? 지금 2.5였던 게 거의 제로 금리까지 내린 거예요. 제로까지 내렸어요. 살아야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2019년과 2020년에 이 초저금리가 정상이라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2019년에 금리가 높았다고 보면 안 되고 2019년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초저금리로 그렇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되게 예리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떡마니님께서 네. 물가가 전쟁 때문인데 계속 금리만 올린다고 잡힐까요? 그러셨는데 그렇죠.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에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지금의 물가 인상이 이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이 공급 측,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걸 끌어올리는 공급 측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저기 뭐야 밀값 내리려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푸틴한테 전화해야지. 전화 안 받지? 근데 전화해볼까 지금? 아니 전화 안 받아. 형님, 내가 어제 해봤어. 안 받아? 근데 받아도 문제야. 받아도 문제죠. 받아도 의사소통할 수가 없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푸틴이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밀 가격이나 국제 유가는 굉장히 그 에너지 가격 그렇죠. 위주로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얘기를 그 연준 회의록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공급 사이드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라도 잡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딱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떡마니님.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그럼 그나마 수요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니? 하지만 이거 한다고 확 내려가긴 어려울 수는 있어. 이거를 미국 당국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떡마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똑같이 정책 결정자들이 고민하고 있다. 사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한마디로. 답이 없어요, 지금 네. 사실 그런 상태고 네. 지금 MBC 뉴스 채널에 1,400분 넘게 저희 역대 네. 또 최다 접속자를 기록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MBC 뉴스에도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저희가 댓글 소통을 주로 딩딩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댓글 덜 읽어드려도 조금 양해를 미리 좀 구한다는 좀 말씀드리고요. MBC 뉴스 얘기 나온 김에 장클로드님 댓글 한번 읽어주시죠. 빅스텝 하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빅스텝은 금리를 갑자기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금리라는 걸 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남의 돈 끌어다 쓰는데 필요한 돈 값입니다. 돈도 물건이라고 물건이라 생각하면 물건 대여료가 금리예요. 네, 금리예요. 근데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돈 빌리기 쉽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돈을 뺄 겁니다. 실제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네, 주식시장의 투자 자금이 빠지면서 굉장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기업의 투자도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공장 짓고 이러려면은 당연히 돈 빌려서 지어야 되는데 네. 투자동도 위축되니까 실제로 투자를 앞두고 기대를 모았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주식들을 네. 성장주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성장주, 기술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테크 기업들이랄지 아니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고 돈 끌어다가 로켓 만드는데 빚내서 지금 다 로켓 만들고 지금 있잖아. 화성에서 물건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안 난단 말이야 지금. 미래에 나겠지 하고 투자하는 건데 미래에 나겠지 하고 투자할 때 빌리는 돈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사실 테슬라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네. 스페이스X,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이오도 돈 땡겨서 약을 개발하는 거야. 그래서 네. 이거 터지면 좋고 임상 성공하면 대박이야. 근데 사실 그 자금이 커지면 연구 개발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주로 코스닥에 모여 있어서 네. 코스닥이 더 휘청거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그 피 한 방울로 뭐 250까지 진단이 나오고 이런 또 그 바이오 사기 집단이 있었어요. 사기꾼. 10조 원까지 투자금 땡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기로 밝혀져서 거기 투자했던 사람들 영원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테라노스 그게 뭐 영화로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기술주와 성장주부터 타격을 크게 받을 수가 있다. 금리 인상기에는. 근데 그 성장주 중에서도 성장주는 그나마 그래도 잘하고 있는 아이라고 쳐. 키즈야, 키즈. 근데 성장주 기업 중에서도 신생아 기업들. 아, 그렇죠. 스타트업이잖아, 스타트업. 엔젤 스타트업. 더 힘들겠죠. 더 힘들겠죠. 분유값을 빌려와야 되잖아, 얘네들. 네. 그래서 이제 질문들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삐까번쩍님이 이제 물가 내려갈 확률은 0%인 거죠?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 심리가 참 간사합니다. 8.8% 예상했다가 8.6% 나오면 시장이 안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올 상황은 있지만 물가가 내려가는 거는 어렵죠. 어렵다. 게다가 이 물가가 내려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의 반대로 이제 디플레이션인데 일본 같은 이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나라 정도 한 30년 침체가 돼야 나오는 현상이죠.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가 내려갈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피카번쩍님 말씀은 물가가 내려갈 확률이라는 표현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좀 안정될 확률로 하시는데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어렵다. 왜냐? 물가, 소비자 물가, 우리가 체감 물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선행 지표가 몇 개 있습니다. 미리미리 나타나는 그 생산자 물가나 이런 것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쿠기님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받아볼까요? 네, 금리 오르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는데 사실상 물가를 잡는 가장 큰 방법이 금리이고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금리를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 안정이 지상 목표인 기관인데 금리를 결정한 이유는 금리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은행도 알아요. 여기가 고통지수라고 경제학에서 그렇죠.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율을 합쳐서 이게 맞습니다. 고통을 유발하는 지수다. 고통지수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고통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침체되니까 실업률은 올라가니까 고통지수도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덜 아픈 거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순간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코로나 대책 발표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코로나19 4차 접종 50대 18살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65세 이상만만 맞던 4차 접종을 이제 50대부터 전원 접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 18세 이상 성인 중에는 기저질환자들은 다 맞아야 된다. 이렇게 백신 대상을 확대한 걸로 일단은 1차 대책이 나왔고 지금 아까 저희가 예견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죠. 그렇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이 포함됐으면은 일단 속보 일보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나갔다. 포함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신 접종 50대 이상 구독자분들은 이제 백신 맞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로 인한 다양한 여파 받고 저희가 사실은 내일 새벽 기사가 더 중요해요. 내일 새벽 기사가 되게 중요하고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밤에 미국 CPI가 나오면 그게 미국 증시의 장중 반영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8.8%보다 더 크다, 높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을 거고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라이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못다한 금리 얘기, 경제 이야기는 내일 라이브 때 좀 이어서 전해드리고요.